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2년 1학년 1학기 영신여고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로 보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 그리고 난이도는 중, 문항수는 선택형 문항이 18문제, 그리고 서답형 문항이 3문제, 이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각 문항별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하 문제가 4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 중 문제가 13문제, 중상 문제가 2문제, 그리고 상 문제가 2문제, 이렇게 총 2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총평을 먼저 보면요,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중이라고 했지만은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될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가 지금 시험 범위 자체가 부등식하고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등식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이용한 접근법, 그리고 도형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접근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푸는 것보다는 문제 푸는데 소요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을 다 풀 때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중상급 문제로 객관식 15번, 18번, 그리고 상급 문제, 객관식 16번과 서답형 3번 문제, 요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설 강의도 올려드리고요. 요 문제 해결 유무에 따라서 1등 컷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문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은 올해 23년 기말고사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영신여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그 프린트 문제가 보통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는 중상급이라든지 중문제 또는 상문제들이 숫자 변형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숫자 변형시킨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지난 중간고사 때도 그런 문제들,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숫자 변형시킨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관한 성질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교과서와 그리고 교육청 기출문제, 그리고 중학교 나왔던 도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를 준비한다면은 원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신여고 기출문제 주요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 15번 문제는 실수 x에 대한 부등식에 관한 확답형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중에서 참인 것,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네. 기억을 보면은 a가 2일 때랑 니은은 a가 2분의 5일 때, 그리고 디귿은 a 값이 -2 이상 2 이하일 때, 이때 각각 해당되는 문항들이 옳은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가 될 거야. 첫 번째부터 볼게. 기억 a가 만약에 기억이 a가 2면 부등식의 해는 2 이상 2k-2 이하이다. 맞는지 한번 보자고. x제곱 -4가 2x 더하기 x-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좌변을 보면은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x-2와 x+2. 그리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 -2 k네. k의 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a 값이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여긴 a 대신에 2를 써보자. 이렇게. 봤더니만 여기도 x-2, 여기도 x-2 인수분해할 수 있지? x-2로 인수분해해주면은 x+2에 -2k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부등식 해. 어떻게 구해? 자, 2하고 2k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2 이상 2k 마이너스 2 이하 이거나, 두 번째 2k 마이너스 2가 2보다 더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 k 값이 2면은 그러면 x는 어떻게 나와?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 k 값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네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는 그런 보기가 됩니다. 됐니? 자, 니은 두 번째, a 값이 2분의 5일 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는 4개다.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그래프로 접근해 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2k에 x 마이너스 2분의 5 전개해서 이항해서 정리해 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0 이하. 좌변을 봤더니만 x에 관한 2차 식이니까 포물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변은 x축인데 얘가 해가 없으려면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나 접하는 경우가 없어야지. 그러면 포물선은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보다 위에서 그려져야 된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무엇으로 판단해? 판별식 D로 판단하겠지. 짝수니까 4분의 D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k 값의 범위는 1초가 4 미만. 만족하는 k 정수는 2 또는 3. 몇 개야? 2개. 그래서 니은도 잘못된 답이 되겠네요. 자, 디귿.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자, 얘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얘도 니은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해 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2K에 X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좌변을 보면은 얘는 X에 관한 2차식, 우변은 X에 관한 1차식, 포물선, 그리고 얘는 직선. 그래서 얘를 fx라고 표현하고 얘는 gx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fx 그래프가 그려지고, 자, 이 직선을 봤더니만 x절편이 a인 그런 직선이야. 그럼 k값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총 3가지로 그려볼게. k값 양수일 때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자, 그때 직선이 포물선보다는 크거나 같다, 위에 거나 같아도 된다. 구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 여기까지. 이때 이 점이 A가 될 거고. 그럼 A 값은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때? 적어도 하나의 2의 정수를 갖고 있지. 물론 A가 움직이면은 더 이렇게 이동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동돼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동돼도 마찬가지. 그럼 0도 있고 1도 있고 2. 어쨌든 2라는 정수는 무조건 포함되게 돼 있어. 두 번째, 만약 K가 음수면은 이번에는 기울기가 반대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때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X절편.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디야? 이렇게 만족하는 구간이야. 그게 직선이 위에 있는 거잖아. 접하거나. 그러면 이때 A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 구간 안에는 뭐 0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적어도 마이너스 2라는 정수는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어쨌든 마이너스 2라는 정수는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세 번째, 만약 K가 0이면 이때 직선은 어떻게 되거든요? 기울기가 없네. 그럼 뭐야 이거? 이런 아이지. 그럼 구간 안에 마이너스 2, 2. 물론 마이너스 1, 0, 1도 있어. 정수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1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문제고 점 5를 원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O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D,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해서 선분, 직선 PQ가 O, F'에 대한 대칭축이 되도록 직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림 확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자고. 결론은 어쨌든 PQ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은 총 3가지 정도 직선의 기울기와 그 직선의 y절편을 알던가 직선의 기울기와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 1개를 알던가 또는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 2개를 알던가 이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얘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여기 보니까 OF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이 PQ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사각형 POAQ와 O'P, 그리고 이거 A'으로 했을 때 요 두 사각형에 대한 대칭축이잖아. 그리고 O랑 O'은 대응점. F랑 F'도 대응점. 그럼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칭축과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F' 그러면 그때의 선분과 직선 PQ는 수직으로 만난다. 즉 O''과 선분, 직선 PQ는 수직으로 만나고 F'과 직선 PQ가 또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는 조건을 알기 때문에 이 OP의 기울기를 구하면 PQ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직선의 기울기 하나 구했어. 그럼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하나 찾아야지. 어떤 점 찾을 거냐면 요 점. 이 점이 뭐야? O''에 대한 대칭축 위의 점이니까 중점이네, 중점. 결국 이 점의 좌표는 알아. 원점이니까 뭘 구해야 돼? O' 좌표에. 이 O' 좌표를 알아야지 직선과 중점의 좌표를 구해서 직선 PQ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해야 되겠네. 자, OF의 길이가 5야.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대응변이 O'F'이야. 그럼 요 길이 또한 5란 소리잖아. 그리고 나서 이 O'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그을 거야. 수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F'에서 마찬가지 X축의 수선의 발을 H'이라고 하자. 자, 얘가 얼마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8. 얘는 얼마? 4. 전체는 12였고. 자, 얘가 CD의 길이가 4면은 어때? 얘도 4가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얼마야? 3이네. 그럼 요 길이도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 H의 좌표를 K, 0으로 표현한다면 H'의 좌표는 K 플러스 3, 0이 돼. 우리가 원래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건 O' 좌표잖아. 그치? 어떻게 구할 거냐? 그때 요 직선,
요 직각삼각형과 여기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자고.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직선 PQ와 어떻게 만나?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고. 그럼 이 두 직선은 어때? 평행이지. 평행이니까 뭐야?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네. 그럼 O''의 기울기는 자, X의 증가량 얼마? H까지니까 이렇게 볼게. 요 값이 K가 돼. K분의 Y의 증가량은 12 이렇게 될 거고, F'의 기울기는 자, 요게 X의 증가량인데 요게 X의 증가량인데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H'의 좌표가 K 플러스 3이니까 여기에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야. 어디? F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이게 요 직각삼각형에 대한 X의 증가량 되기. 전체 거리가 K 플러스 3이고 요 거리가 5니까 이 거리는 K 마이너스 2가 돼. 따라서 X의 증가량은 K 마이너스 2고 Y의 증가량은 요 길이 얼마? 8. 요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는 같다. K분의 12가 K 마이너스 2분의 8가 같다. 정리해주면 K 값이 구해지겠네. K는 6. K가 나와서 K가 뭔데? H의 X좌표. H의 X좌표는 5'에 대한 X좌표랑 똑같다. 그럼 5'의 좌표가 6,12가 나옵니다. 결국 이 K 값을 가지고 5'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6분의 12, 2. 자,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거는 PQ의 기울기잖아. PQ는 5'과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기울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A 한 개에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A 값 하나 구해지고, 이제 B 값 구해야 되는데 어느 점을 통과한다? M점, 중점을 통과한다. 그럼 중점의 좌표는 뭐야? 원점이고 6,12니까 중점의 좌표는 3,6이 되겠네. 직선 PQ의 방정식은 Y-6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3 이렇게 되겠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5. A 값, A 마이너스 2분의 1, B 2분의 15. A 플러스 B는 7. 이렇게 나온다. 총 건설 비용은 어떻게 구할까? 구간별 거리에다가 구간별 건설 비용을 곱하면 되는데 얘가 정비라니까 킬로미터당 구간별 건설 비용을 곱해주면 돼. 첫 번째 DA 건설 비용 좌표로 표현했으니까 A 플러스 12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얼마? DA 구하는 1억. DB 두 번째 거리는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곱하기 2억 CD DC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4억.
이 세 개의 값이 각각 다 같다. 세 개의 값이 다 같다. 얘를 1번 건설 비용, 2번 건설 비용, 3번 건설 비용. 첫 번째 1번과 2번 건설 비용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얘가 요게 6이지 6. 자, 양변 제곱하고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 여기 나와. 요걸 4번씩 나와. 또 2번 건설 비용과 3번 건설 비용이 같다 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 이것도 양변 제곱하고 물론 2 나눌 수도 있고 먼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또 나올 거야. 요거를 5번씩이라고 하죠. 그러면 4번씩과 5번씩에 의해서 4번씩 빼기 5번씩을 해주면은 a제곱 사라지지,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8a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12a. b가 0이 되겠네. 따라서 b는 얼마? b가 0이다. b값 나왔네. d점에 y좌표 하나 나왔지. b가 나왔으면은,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대입해 주면은, b가 0이야 사라지죠. 즉, 요 값을 4번씩에 대입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다. 그럼 a 값은 a는 0 또는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d점 좌표 나왔네. d a가 0, b 0, 0,0 또 a가 8, b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d점 사이의 거리는 x고 x가 8이다. 따라서 루트 x의 값은 루트 x는 2루트 2 이렇게 나온다. 자, 서술형 3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은 세 직선 y는 0, 4x-3y는 0, 3x 플러스 4y는 3a로 둘러싸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9파이다. 이때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서 어떤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적분해 보자고. 먼저 x축하고 y축 그린 다음에 첫 번째 직선은 뭐냐면은 y는 0이야. y는 0이라는 직선은 뭐니? x축이지. 그래서 요 직선이 y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 직선을 보면은 4x-3y. 자, 원점 통과하고 기울기가 3분의 4인 그런 직선이지. 이 직선은 4x-3y는 0. 자, 세 번째 직선을 볼 건데, 세 번째 직선을 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과 이때 기울기 3분의 4하고는 어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직선은 두 번째 직선과 수직으로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되는데 이때 y절편값 4분의 3a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그래프는 만약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직선과 수직이면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음수면은 세 번째 직선은 이쪽 3, 4분면 쪽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겠지. 일단은 이건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요거부터 볼게.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3x 플러스 4y는
3a라고 놓자고. 자, 이때 이 삼각형의 어떤 원? 내접하는 원. 내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 원의 넓이가 무엇이다? 9파이다. 자, 보면은 이 원이 어디에 접하고 있니? X축에 접하고 있어. Y는 여기는 직선에 접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 값이, 원의 중심이 여기로 간다면 반지름의 값이, 반지름이 넓이가, 이 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소리는 반지름 R 값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원의 중심, Y좌표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X축에 접하니까. 그럼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x1, 3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 점이 x1, 이 점의 x좌표가 x1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볼 거야. 뭘 볼 거냐면은 원에 내접하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d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 d는 어때? 같아야지. 그게 뭔데? 반지름 r로 같다. 그렇게 접근해 볼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d를 구하고 그 d가 r이라는 것, r은 3이라는 것,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 그럼 첫 번째, 이 원의 중심의 좌표 x1, 3에서 이 직선 4x-3y는 0이라는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반지름 r 같으니까 3이라는 거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4x1 마이너스 9. 이 값이 3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 4x1 마이너스 9. 4. 이거 25니까 루트 25는 5. 넘어가면 15. 절대값 4x1 마이너스 9가 15면은 4x1 마이너스 9는 15이거나 또는 4x1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x1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2항하고 26, 24, 4로 나눠주면 6이 나올 거고, 두 번째 x1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와. 자, 봐봐. 근데 이 원이 어디 있냐 현재 1, 4분면에 했단 말이야. 이때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를 내가 x1이라고 놨는데 얘는 뭐야?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는 0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x1, 즉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는 6이다. 이거는 아니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얘를 먼저 찾아내야지 두 번째 우리가 a가 여기 있단 말이지. 이 점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 d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자, 보자. 두 번째. 이번에는 x1이 6이 나왔으니까 6,3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3a는 0이라는 직선과 거리가 역시나 d는 반지름 r 같다 3이다. 이렇게 찾아보자. 자, 절대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서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곱해주면은 18 더하기 12 마이너스 3a가 역시나 3이 되고, 똑같이 절대값 30 마이너스 3a 값은 오니까 15가 나옵니다. 얘랑 같네. 구하는 방법 30 마이너스 3a는 15이거나 또는 30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5다. 이때 a값 두 개 나오네요. a값 첫 번째 a값은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5. 두 번째 a값 넘어가고 넘어가면 a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값 두 개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어떤 포인트냐? 두 개 다 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x1의 값을 구했는데 얘가 얼마야? 6이잖아. 6은 이 원에 대한 x좌표란 말이야. 얘가 6인데 만약 이 a값이 5가 된다면, a값이 5가 된다면 요 직선의 x절편이 얼마야? 5야 5. x절편이 5란 소리는 직선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지. 이렇게 이쪽으로. 만약 a값이 5면은 그러면 내접하는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이 아니잖아.
그냥 이 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하나인 거지.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 값은 5는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서 A는 15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3, 4분면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A 값을 또 하나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림 다시 그려서 보여줄게. 자, 4x-3y는 0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이 y는 0이라는 직선이고, 세 번째 직선인 3x 더하기 4y는 3a라는 직선은 얘랑 수직이면서 a 값이 양수일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인 그런 직선입니다. 그때 이 점이 요 직선에 대한 x절편이니까 a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a 값이 음수일 때니까 반대편이란 말이죠. 이쪽.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랑 수직이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 각각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원의 넓이가 9파이였기 때문에 반지름 말은 3이었고, 그때 이 A 값이 얼마였어? 15였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5,0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원점에서 대칭이고, 원의 넓이,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원점에서 대칭이고, 얘가 A면 여기도 A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15면은 이 거리 또한 15가 될 거고,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5,0이 되겠지. 그럼 A 값은 양수일 때는 15가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 두 개, A는 15 또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다.